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세계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비난하면서 재선 캠페인과 같은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국내 이슈로는 이민과 총기 소지 자유를 말했고 국제 이슈로는 중국과 이란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몇 문장 안에 핵심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을 미국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뉴스는 미국에서도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인용해 한국발로 전하지만 국정원장 브리핑을 들은 의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북한이 잠수함 핵발사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거나 완성 단계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우크라이나에 행사했는지가 트럼프 임기 중 최대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고 공화당에서도 백악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왔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을 홀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약점을 캐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 국가도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16살 소녀의 연설을 팍스 진행자들과 미국 대통령이 조롱을 해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이제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파키스탄 대통령도 만났고 지금은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만나서 정상회담하기 그 전후로 약간 서로 기자회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We'll be talking about many things and we look forward to it and we'll start in just a minute. So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네, 제가 지금 끝 무렵에 연결을 했군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보리스 존슨과 의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 세션을 지금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해서 보리스 존슨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리스 존슨과 영국 의회와의 새로운 이 신임 총리가 뭔가를 그 파워를 그 장악하고 또 역대 총리와는 다른 그 새로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압, 억압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For 400 years, we've got a dynamic domestic agenda we need to be getting on with. More police on. 그렇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한 그 국내적인 그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신임 그 총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유엔에서 분위기가 별로 그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국 문제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대법원의 그 판결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기 전부터 유엔 전설을 끝나고 지금 보리스 존슨이라는 어느 정도는 그 본인과 캐릭터 같은 것은 좀 맞는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그 굳어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나올 때는 분장을 하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분장 자체가 다른 때 잘 느낄 수 없었던 얼굴이 다른 그 부분은 전부 좀 검은색,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색은 아니지만요. 브라운 컬러인데 눈 있는 데가 유난히 그 하얗게 돋보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마 그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 고민이 깊으면 뭔가를 이제 더 그 밝게 여성들도 눈 주변을 화장한다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오랜 픽서라고 불렸던 개인 변호사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과 여성들과의 문제, 돈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 돈을 대통령이 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을 증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오늘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이만저만 큰 이슈가 아닙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동안 나 모른다고 하다가 그래 전화통화했어 하다가 나 조 바이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잘못한 것 없는데 하다가 결국은 오늘은 유엔 연설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내가 이제 그 돈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던 그 돈을 지원하지 않고 홀드하라고 비서실장 대행에게 명령을 했었던 그런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 연설을 했는데 유엔 연설을 37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북한에 대해서는 약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중국과 이란 이슈를 빼고는 대부분의 이슈가 그냥 슬렁슬렁 지나갔습니다. 미국 국내 이슈에서 이민 정도를 빼놓고요. 그런데 1분 정도의 북한 문제는 다 담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전해드리겠고요. 국내적과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유권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민 또 총기 소지의 자유를 강조를 했고 실업률이 얼마나 낮은가 제조업을 다시 갖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중국이 미국에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하는 건데도 관세 또 강조를 했고 이란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재선 캠페인과 같았는데 그 미국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것과 같은 내용. 미국의 파워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군사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자유 세계는 다 그 나라의 어떠한 좀 고유적인 것에 기반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세계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애국주의자들이 애국자들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국가가 나왔던 것은 한 7분 정도 지났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오늘 만나서 무역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항상 나쁘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며 또 이제 보리스 존슨 지금 만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그 무역에 관해서 협상을 할지 오늘 의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2001년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한 뒤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그 법, 룰을 따르지 않고 중국은 개혁도 하지 않았으며 덤핑을 일삼고 테크놀로지를 훔쳐가고 저작권 지키지 않고 환율을 조작하고 이런 얘기를 쭉 아주 오래 했습니다. 미국이 WTO에 중국이 들어오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악용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WTO는 세계무역기구는 개혁돼야지 된다. 이런 내용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꼭 잡을 것이며 나는 그 미국인을 위해서 나쁜 협상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난번에는 홍콩이 시위를 할 때 그 시위대를 라이엇 하는 라이엇이 뭐죠? 한국말로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자리를 잡아가서 미국이 지금 홍콩 시위대의 그 시위를 모니터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위,
반정부 시위 이런 모든 것들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중국이 홍콩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여전히 시진핑은 아주 그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Xi as a great leader.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란 문제인데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라고 일단 그 설정부터 합니다. One of the greatest security threats facing peace-loving nations today is the repressive regime in Iran. 절대로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단한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란에서 지금도 그 오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떠한 압박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도 여기에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지금 그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고 이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평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존중할 이란에 대해서도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북한을 이제 연설에 끌어들였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국내 이슈로 와서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국경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당하지 않고 미국을 위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인신매매 같은 것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To anyone conducting crossings of our border illegally, please hear these words. Do not pay the smugglers. Do not pay the coyotes. Do not put yourself in danger. 네, 뭐 카요리 이런 얘기 계속하죠. 국경을 지켜야지 된다. 모든 나라는 국경을 지킬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남미로 넘어가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쿠바의 꼭두각시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여성들이 음식을 배급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10시간씩을 줄 서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를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뭐 1억 명 이상을 사람들을 숨지게 했다. 절대로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기 소지의 자유를 그 헌법 수정헌법 2조를 들어서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Our Second Amendment, the core rights and values America defends today, were inscribed in America's founding documents.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들을 방어할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권에 대해서 어린이, 그런데 어린이에 대해서 말할 땐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건 이게 역시 그 낙태를 그 반대하는 대통령의 국내 이슈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오겠습니다. 이란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그 말할 때 먼저 영원한 적이 없다는 것,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lieved in permanent enemies. We want partners, not adversaries. 적이 아니라 미국은 파트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면에서 그 평화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평화.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Peace. For this same reason, we have pursued bold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untapped potential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은 정말로 그 뭐 이란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까지 그 개발되지 않은 터치되지 않은 그 잠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를 그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지만 된다. mu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미국의 목표는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었다는 말과 좀 맥락이 통하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말할 때 그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이었으니까요. 끝없는 전쟁이라는 게 워낙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런 끝없는 전쟁을 원하는 게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America's goal is harmony, and America's goal is not to go with these endless wars. Wars that never end. 하모니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한 5개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클립을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물론 뭐 트랜스크립을 보고 읽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그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유난히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강조할 부분, 강조하지 않을 부분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37분을 그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그대로 아주 조용한 그런 입장으로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노이 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의 그 미국 국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잠시 뒤에 전해드릴 우크라이나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는 전후 연설을 하는 그 동안에도 굉장히 그 대통령의 그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첫 해의 연설과 굉장히 달랐고 물론 첫 해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7개월, 8개월 지났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fire and fury 그리고 북한을 디스트로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첫 해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번 그 세 번째 연설은 굉장히 달랐다 이런 느낌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연설을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연설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거의 그 의견이 일치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미국에서는 많이 보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지금 가득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볼 때는 지금 북한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집중이 되지, 포커스가 그 말인가요? 그렇게 되지만 미국으로 볼 땐 미국이 이제 그 세계 각 나라와 어떤 연결고리에서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야지 될 그런 그 대통령도 많았고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들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나라의 그 지도자를 만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 보도를 많이 안 하는 게 뭐 당연하죠. 또 새로운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의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뭐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죠.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존 볼튼도 나갔고 선제 공격, 예비 공격 같은 것 안 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에서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 그 원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온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곧 그 실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었던 게 유엔 연설에서 한 북한에 관한 거의 모든 얘기였거든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늘 하던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겁니다. 뭐 관계가 좋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경제 제재 강화는 유지하겠다. 희망이 있다. 또 뭐가 있나? 곧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곧 만난다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기 도입 한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켜야지 되니까 무기를 많이 사간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방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올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볼튼이 나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한국의 그 정보위원회예요. 국회에 정보위원회 뭐 여당 야당 그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했잖아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한국을 그 방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에 답방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아버지도 지키지 않았었고 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가? 11월 달에 한국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게 부산에서 열리니까 부산에 그때 초대를 하면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거의요 그 뭐 국정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 워싱턴과 평양 회담이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되거나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떤 때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한국을 또 올려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워싱턴과 평양의 실무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 그럼 나는 또 한국 쪽으로 가야지 하고 이 11월 달에 그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미국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언론 보도는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노컷 뉴스를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은재 그 야당 간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훈 원장이 뭐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이잖아요. 이해훈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선 전혀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 이후에 뭐 남북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혼돈을 한 게 아닌가 이은재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미국 언론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힐이라든가 AP라든가 전부 한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국정원이 뭐 실무회담 2, 3주일 안에 열릴 수 있고 김정은의 그 방문 여기에 대해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돈은 있지만 그 정도가 보도가 됐고요. 오히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다른 위성 이미지가 나왔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확보를 했거나 거의 확보하는 단계다 하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쪽 부설 위성 이미지가 아니라요. 미들베리 인스티튜트 앤 그 플래닛 랩스. 미들베리 그 연구소, 행성 그 실험소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신포입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었죠. 그 해군 조선소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7월 달에 방문을 했었던 거기서 이제 그 위성 이미지를 보면은 이 미들베리 인스티튜트의 디렉터인 그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미 정말 테스트까지 했거나 곧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다. 위성 이미지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잠수함이 숨기기도 쉽고 뭐 땅 위보다는 그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가 더 힘들고 찾아내기. 그리고 그냥 딱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이 더 찾아내기 힘들고 그 이동식보다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더 미리 찾아서 요격하기 힘든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1년 넘게 오는 동안에 미국의 기술이 점점 그렇게 그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연구소의 전문가도 한 것이고요. 물론 북한에 한 70개 정도의 잠수함이 있고 거의 오래된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심포에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새롭고 이 정도까지 왔다 하는 내용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7월 15일이었었죠. 7월 15일에 했는데 그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코미디언 출신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과거에 어쨌든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 아들이 연관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의회에서 주라고 배당돼 있는 돈을 주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가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 바이든에 관한 얘기는 아들에 관한 얘기는 분명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누군가가 꼭 이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요. 정보 당국에서 정보 슈퍼바이저에게 정보국장에게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정보국장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법인데 보고를 안 하니까 중간에 감찰관이 의회에 알린 건데 이렇게 될 때는 국가 안보에 관한 건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미국이 돈을 주는 거지 괜히 주는 원조가 아니고 의회에서 주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비서실장 대행에게 주지 마. 홀드하고 이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엔 나 조 바이든 무슨 전화통화 그런 거 몰라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돈 그거 홀드하라고 했다 하면서 이제는 그 홀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만 돈 내야 돼? 유럽도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that Europe has to put up money for Ukraine also. Why is it only the United States putting up the money? And by the way, we paid that money.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문제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다 각 나라마다 우크라이나를 대하고 서로의 그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기로 했었던 그 역할 분담인데 이걸 안 한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뭘 잘못했어. 이런 식이거든요.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서 조사해라고 했던 것도 그 페이크 뉴스가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믿어 하다가 내가 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게다 대고 대통령의 변호사까지도 루디 줄리아니도 내가 사실은 국무부의 임무를 받고 그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는 군사 자금에 대해서는 쫓겨난 존 볼튼은 그거 지원해야 된다.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홀드하고 있는 것은 불법일 수가 있다 하고 존 볼튼이 쫓겨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다는 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존 볼튼이 부통령이었을 때 원래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그 아주 친러시아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고 뭐 러시아로 피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그 코미디언 출신의 본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TV 시리즈를 했던 이 대통령이 친서방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당선이 돼서 미국이 그래 그러면 뭐 여러 가지도 뭐 개혁을 하고 좀 해봐.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이 계속 그 오바마 시절에 우크라이나를 개혁을 하고 또 조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가스 컴퍼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개혁하자는 그 소리가 내부에서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을 개혁 책임자로 두고 또 뭐 미국 부통령 아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로비스트였으니까요. 헤지펀드도 만들고 그 사람도 두고 그 사람 친구도 거기에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지 될 검사가 굉장히 부패를 하고 뇌물을 요구를 하고 해서 부통령이 그 검사를 해고해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검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해고를 해라. 이게 이제 그 부통령의 주장이고 우크라이나나 서방 세계에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검사는 해고돼야지 된다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 바이든이 그 검사를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검사가 부통령의 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부통령이 그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검사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나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부나 유럽의 국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조 바이든식 그래서 조 바이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하는 이렇게 지금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그것도 러시아에게 어떤 그 합병당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 나라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그 돈을 미끼 삼아서 2020년 대선에서 본인의 라이벌인 조 바이든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권력을 행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굉장한 권력 남용이 되고요. 국가 안보를 미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그 온건한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탄핵에 가야지 된다 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고요. 목요일 날 또 이런 내용을 내부 고발자로부터 듣고도 의회에 알리지 않은 그 정보국장 대행이 조셉 맥과이어가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가니까 목요일은 오늘보다 더욱 중요한 날이 될 테고요. 지금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와 같은 팍스 TV의 범자문 같은 사람도 러시아 대선 개입보다도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당시에 사법방해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당시에 폴 메나포트 그 선거 대책 그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일을 해서 제대로 돈을 뭐 수천만 달러 이렇게 번 사람들입니다. 그 친러시아계의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빅토르 야누코비치 주변과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고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은 당시에 그런 부정부패가 없어야지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살고 러시아에게 합병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혁을 그 주도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뭐 하원 청문회 등등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팍스조차도 오늘 팍스 앤 프렌즈조차도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했었던 전화 기록을 공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요. 어차피 우리 대통령은 숨길 게 없는 사람이잖아. 뭐 대통령이 그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 대화 내용은 공개해야지 된다 하면서 동시에 대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탄핵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네라고도 말했지만 그 팍스뉴스도 시청률을 계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오면은 아 이게 뭔가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팍스뉴스도 이제 계속 뭐 법으로 위반이 됐다던가 권력 남용이 분명하다던가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어차피 우리 대통령은 잘못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걸 공개를 해야지 되지 하고 팍스 앤 프렌즈에서도 이 정도 나온 것은 대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 궁지에 몰 수도 있는 이슈라는 것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무슨 유엔 총회다, 무슨 총회다 하면은 좀 살아가는 일상과는 좀 멀게, 좀이 아니라 많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것이 세계, 그러니까 뭐 지구의 뭐 기후 변화라든가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린이들은 미래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리고 좀 순수하잖아요. 뭐 그런 과학의 바탕에서 여러 가지 배우면 어머 이게 우리 동물들도 숨지고 있대. 멸종 위기의 동물이 이렇게 많아진대 하면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UN 그 기후변화 그 정상회담 이런 곳에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라는 게 뭐 10대 초반, 중반, 제가 한 가지 뉴스를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는데 16살 스웨덴의 16살이면 좀 컸죠. 그래도 그레타 썬버즈라는 이 여학생이 나와서 어제 그 연설을 하고 많은 그 어른들이 들었거든요.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First climate strike was a lonely event a little over a year ago. 네, 이거 너무 길게 두고 안내하는 얘기는 빼고요. 예, 이 소녀의 얘기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안 소녀 왜 안 갑자기 안 들리시죠? 이상하네요. 안 들려서 제가 말로 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 처음에는 들렸었는데 안 들리죠?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소녀가 한 얘기를 기후 변화가 과학적으로 크리스탈 그 클리어처럼 뚜렷한데 그런데 멸종도 시작이 됐고 돈만 계속 말하고 끝없는 경제 성장이 있을 거라는 동화 같은 말만 한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팍스에서 팍스 뉴스에서요. 많은 뭐 초대 손님이라든가 진행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비난하고 어떤 그 팍스의 그 초대 손님 마이클 그 노레스라는 그 데일리 와이어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 멘탈리 아픈 그런 그 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Climate hysteria movement is not about science. If it were about science, it would be led by scientists rather than by 과학이 아니라고요. and a mentally ill Swedish child who is being exploited by mentally her ill parents. Swedish child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가 그 Swedish child의 음성을 들려드렸어야지 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아주 그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굉장히 그 무빙하는 연설이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어른이 그 부모와 뭐 국제 좌파에 이용당하는 mentally ill 그 스웨덴 어린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팍스가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했다라고. 그런데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 뒤에 또 로라 잉그램 그 팍스의 진행자 이 여성 진행자는 아주 자주 그 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말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녀의 얘기를 공포 영화의 캐릭터에 비유를 하고 말거든요.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The world is waking up. 이 소녀의 얘기예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Anyone else find that chilling? A time of tribulation has come. A test is at hand.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공포 영화에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터거 칼슨이요 대통령이 외교자문으로 그 판문점까지 동행을 시켰었던 뭐 성인들에게 어떤 그 조종당하는 인간 그 방패, 인간 사슬에 조종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돈만 말하고 늘 이런 것에 대처하지 않고 You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You stole my childhood. Do what I want you to do or else you're evil. How do you respond? 네, 뭐, 그 어린아이를 아무튼 계속 이렇게 성인들이 비난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을 모두 보고 대통령도 나중에 조롱했어요. 이 어린이가 이제 막 아주 해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 않았겠어요. 좀 전에 음성 들은 그 연설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조롱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해피한 소녀처럼 보인다. 이 소녀가 이렇게 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고 숨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하는데도 돈만 따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그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모든 그 성인들의 자신에 대한 그 조롱을 다 듣고 난 그레타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그때 남을 그렇게 아주 그 때려 눕히려고 한다. 그때는 내가 이기는 것. 16살 소녀치고는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유, 죄송한데요.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요. 지금 보면은 지금
LA 오페라가 플라치도 도밍고 정말 그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많은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그가 나에게 남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수십 명인데도 불구하고 LA 오페라가 지난주에 사람들 다 그 모이게 해서 그 오페라 단장이 제너럴 매니저가 왜 그를 그 해고하지도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긴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현실과의 그 타협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 플라치도 도밍고가 나와야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또 플라치도 도밍고가 돈을 많이 그 가지고 오는 정말 휴즈한 그 캐시카우와 마찬가지니까는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LA 오페라 그 단원 가운데서 참석한 사람이 당장은 그렇지만 평판은 생각하지 않고 LA 오페라가 돈만 생각하네라고 그 반항한 그런 단원도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